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대한민국 지도자를 결정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5.7%, 3,300만 명 넘는 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최종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 때 엉망이었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관리, 이번엔 잘 되고 있을까요? 중앙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성규 기자,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잠정 75.7%로 아직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을 지난 대선 때 77.2%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투표율이 8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제주가 70%대 초반에 머무르며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은 76.4%, 경기는 75.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았습니다. 자, 확진자 투표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대선 투표가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라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면 이번 대선은 확진자, 격리자 투표로 오후 7시 반까지 진행되는데요.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사전투표 때와 같은 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관내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일반 투표와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는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으면 7시 반이 지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의 확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서류 등을 준비해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투표 마감을 약 1시간 정도 앞둔 지금 가장 긴장되는 사람은 역시나 대선 후보들이겠죠. 이 시각 후보들은 뭘 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마크맨이 이 후보 자택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유준 기자, 후보는 자택 안에 있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곳 순회동 자택에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막판 선거 유세를 한 뒤 오전에는 서울 모처에서 지지자들에게 투표 독려와 감사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자택 앞에는 오후부터 지지자들과 이웃들이 속속 모여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쯤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홀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9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직접 사과에 나선 지 딱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 되어 투표에 나선 김혜경 씨는 별다른 말 없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 날인 오늘까지도 SNS에 투표 동료글과 영상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딱 3표가 부족하다며 이재명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투표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택에 머물다 개표 결과 윤곽이 나올 무렵 국회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혼자 있는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죠. 이 자택 앞에 마크맨 조영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후보의 자택 앞에는 이제 해가 저물면서 취재진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일부 지지자들, 또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 자택 앞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던 윤석열 후보는 잠시 후 시작될 개표 방송도 자택에서 지켜볼 예정인데요. 자택에는 부인 김건희 씨와 또 일부 참모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는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선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평소 다니던 지하 주차장 대신 1층 출입구로 나와 주민과 지지자들과 인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자택을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은 내일 새벽 1시쯤입니다. 윤 후보는 하루 종일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실시간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당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 두 곳에 6차례 넘게 걸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또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반 득표를 해 표 차이를 벌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 윤 후보와 통화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 또 중요한 건 지금 진행 중인 확진자 투표라면서 반드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자, 하지만 대선은 후보 혼자 치르는 게 아니죠. 이 소속 정당이 함께 치르는 건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도 결정이 됩니다. 먼저 민주당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숨죽이면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겠죠. 네, 지금 이곳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은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분주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손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잠시 뒤 저녁 7시쯤 이곳에 도착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초바뀐 판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투표 종료 막판까지도 지지층을 향해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올리며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손영길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4차례 투표 동력을 올리며 남은 시간 아직 남은 주위에 한 표라도 꼭 챙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지지 기반인 호남의 투표율이 80% 안팎을 기록하자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보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최슬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안보겸 기자 연결합니다. 안 기자, 긴장감이 고조되는 건 뭐 그쪽도 매한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단상위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채널A 등 각 방송사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80% 정도 나와야 안정적 승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오전부터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 이어지자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비상령을 내리고 하루 종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확진자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숫자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2017년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와야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분들 이 사전투표 때 워낙 고생을 하셔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투표소마다 상황은 많이 다르겠지만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면 바로 확진자들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재택 치료자 숫자를 따져봤는데 12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중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럼 전체 유권자의 한 2.3%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이 숫자 안에 사전 투표를 했는지 이런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유권자 수가 집계되지 않아서 최종 투표율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 확진자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투표율을 좀 분석을 해보죠. 오후 6시까지 이제 기준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높은 겁니까? 이 정도면? 네, 오후 6시 현재 기준 숫자를 보면요. 75.7%입니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 한 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최종 투표율은 남은 확진자 수, 조금 전에 전체 유권자의 약 2.3%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진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율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 77.2%보다 약간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높았던 걸 생각해 보면 사전 투표를 제외하면 정작 본 투표율은 좀 낮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사전투표가 각 당의 적극 지지층들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비호감 대선이란 지적들 때문에 일반 본투표에선 조금 관심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사전투표율 그리고 본투표율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양상인 만큼 각 투표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 이 양당 모두 오늘 이 투표율 추이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 같은데 낮에 투표 동료도 많이 하더군요.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투표 동료는 열심히 했는데 속내가 좀 다릅니다.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때 우리의 지지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본투표에 그간 좀 공을 들였던 2030 여성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집중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높게 나올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료를 나섰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자택에 머물렀지만 투표 동료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요. 이 후보는 SNS에 2차례 메시지를 올려서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2차례 SNS를 올리면서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도 이제 이 뉴스 마치면 곧바로 이 개표 방송을 새벽까지 쭉 이어갈 네. 텐데요. 언제 이 개표가 시작이 되고 윤곽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오후 7시 반에 투표가 종료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네. 이제 투표함을 이송을 하게 되고요. 대략 8시 10분쯤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될 거라고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밤 8시 투표 종료가 되고 나서 2시간 반쯤 지나서 당선인 윤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확진자 투표율까지 더해지면서 그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2~3시간쯤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내일 새벽 1시쯤, 1시 반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가 개발한 예측봇 알파-A가 개표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을 계산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확진자들이 얼마나 몰릴지,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개표 상황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자, 후보들은요, 이 당선이 뭐 되든 안 되든 오늘 밤에 얼굴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기든 지든 후보들은 이제 가장 먼저 아마 국회에 마련돼 있는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그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격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네. 그리고 승리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앞 당사에서 지지자들과 승리를 자축하는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진 후보 같은 경우도 우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승자의 경우 혼자만 나올까요? 아니면 배우자까지 오늘 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대중들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중 앞에 함께 설지 안 설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식 선거운동 모습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이 모습이 보여졌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4일 사전투표장에 나타나서 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과 만날 때도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당선인 신분이 되면요. 후보 때와는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지겠죠. 네, 이제 내일 선관위에서 당선 교부증을 받게 되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5월 10일까지 이제 당선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후보 시절 이제 경찰이 맡았던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실로 넘어가서 당선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이제 경호를 받게 되고요. 방탄 차량도 지급을 받고 이제 자택 경호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면 새 정부의 조직과 이제 정책 기조들을 정하고 총리 후보자나 내각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네, 긴 밤이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대선 열기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 오늘 국회의원 5명도 결정이 됩니다. 여야가 대선을 의식해서 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죠. 양당이 맞붙는 곳은 서울 서초갑이 유일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전국 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등 5곳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삼선 종로구청장 출신 김영중 후보 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당에서는 배복주 후보가 진보 3당 단일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년 우리 종로가 큰 변화 없이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종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종로에 와서 종로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그럽니다. 거대 양당이 맞붙는 서울 서초갑은 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격돌합니다. 나머지 4곳은 여야가 각각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곳이라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와 정우택 후보가 각각 민주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릅니다.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엔 백수범 민주당 후보와 권영현 국민의당 후보, 무소속 임병헌 후보 등이 경쟁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선거 관리가 원래 이렇게 허술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이 본투표도 엉망입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게 본투표 용지를 또 주고 이 사전투표를 안 했는데 갔더니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투표를 하는 아내와 함께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이광현 씨. 이 씨는 나흘 전 사전투표를 했지만 또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하였더니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나니 투표지를 또 발급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씨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투표함에 넣진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가 배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 표시가 돼 있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본투표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했으면서도 본투표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렸다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이 씨는 투표용지를 다시 배부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부정선거 방지단원으로서 공익 목적으로 한 일인 만큼 선관위를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 방해의 고의성과 선거관리 미흡 여부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 신길동에선 본투표를 하려던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한 걸로 나와 있다고 안내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지역 동명이인 유권자의 사전투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름과 생일이 같아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출생 연도가 달랐지만 애초에 사전투표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부실한 선거 관리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D-Day입니다. 무슨 현장인지 알 것 같네요. 네, 투표 현장의 소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여야 후보들은 물론 정치권은 종일 이 투표 동료 총력전을 펼쳤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나 하나쯤이야 또는 거기 아니겠는가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투표 해주십시오. 그래야 민주당 정부의 이 무능과 위선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SNS가 뜨겁던데요.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올린 것들인데요. 이 투표 도장 개수라든지 손가락 모양 등으로 지지 후보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에 좀 색 옷을 입고 투표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특이한 복장도 눈에 띄죠. 일부 연예인들도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특정 정당 색이 없는 옷을 입거나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이 모두 들어있는 옷을 입고 투표장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았군요. 네. 근데 고깃집에도 이 투표함이 있습니까? 네, 불판과 집게도 보이시죠? 경기도에 있는 한 고깃집에
소가 마련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피숍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태권도장이나 안경점, 웨딩홀, 주차장까지 이색 투표장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야, 저런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공직선거법상 투표구 안에 학교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설치를 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접근성이 좋은 다른 장소를 선관위가 대여해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관리만 잘 되면요, 가까운 곳에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22일간의 선거운동 마치는 마지막 유세 현장 열기는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후보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곳곳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청계광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감정이 북받쳐 올랐나 보네요. 네, 이후에는 이 홍대에서 유세 일정을 마쳤는데요. 퇴근길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유세 장면으로 화제의 눈물 연설을 꼽았습니다. 자고 싶어요. 모든 유세 현장들이 거의 다 기억나는데 상대원 시장?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이 청계광장과 가까운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윤 후보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과 격려로 정치를 모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만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 두 후보 피날레 연설이 다 여기 근처라서 나가봤는데 정말 많이 모였더군요. 맞아요. 네, 심상정 후보 마지막 유세도 좀 볼까요? 네, 서울 시내 대학가를 돌고 또 홍대에서 유세를 마쳤는데요. 이후에는 충남 태안으로 내려가서 산불 지원 중에 순직한 고 고은호 소방관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이번 대선 이 배우자가 사라진 유세 현장이었죠. 하지만 심 후보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선생님, 저희 제 남편인데 여기 저 전북 이 고향입니다. 치열한 선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가 되든 이 승자는 패자를 품는 통합으로, 패자는 승복으로 함께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위해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 6시부터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재택치료자가 무려 121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할 수 있는 확진 유권자 수만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선과 함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서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월드컵공원 임시선별 검사소. 자가검사 키트 대기줄은 한산한데 맞은편 PCR 검사소에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 시민들이 많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14만 명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앞서 당국이 예상한 대선일 신규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약 11만 명 더 적은 23만 명이었습니다. 이달 중순 최대 35만 명 예측도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5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간 최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국민의 한 이번 유행을 통해서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누적 확진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확진자가 한 2주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행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죠. 오늘 기준 재택치료자는 121만 명, 확진 유권자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오늘 얼마나 투표할지,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3은 불길을 잡았지만 아직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배유미 기자, 어느 쪽 불이 안 꺼졌습니까? 네, 이제는 서쪽 내륙 화선, 그러니까 삼척과 울진 경계에 있는 응봉산 일대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금강송,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만 남았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제 뒤편이 응봉산인데요. 정상 부근의 불길이 여전히 거셉니다. 조금 전 산림청장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여기가 지금 좀 어려워졌어요, 소강리가. 계속 화세가 있다 보니까 바로 뒤에, 뒤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길이 큰 응봉산을 먼저 잡는 게 맞지만 금강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강리 산불을 집중적으로 끄고 있습니다. 80대 넘는 진화헬기들은 인근 이동식 저수조에서 계속 물을 퍼날랐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지역도 잔불 정리는 거의 끝나서 진화율은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75%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이재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다고요? 네, 산불도 투표일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오늘 선관위가 지원하는 수송버스를 타고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투표를 마치고 온 이재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해야죠, 투표는 뭐 언제든지 하든 뭐 어디 멀리 가 살아도 해야죠. 뭐. 우리 집 불 다 탔습니다. 망금이 교차돼요. 이 와중에 또 간다는 게. 선관위는 미처 신분증을 챙겨 나오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재민 80여 명은 오늘 낮 체육관 대피소를 나와 덕구온천 리조트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한 제재 수단으로 꼽아왔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위협 사격으로 승용차를 멈춰 세우는가 싶더니 무차별 포격을 가합니다. 무심히 돌아선 러시아군 장갑차 뒤로는 뜯겨진 차체와 그 안에 타고 있던 노부부의 시신만 남겨졌습니다. 민간인 아파트도 마치 관역판인 양 무차별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한 민간 시장도 무차별 포격에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어린아들의 모습에서는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침공초기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에 공항과 전투기를 잃은 우크라이나군은 제블린 등 휴대용 미사일로 게릴라 전법을 펼쳐가며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미그 29 전투기 28대를 주 독일 미군 기지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미 국방부가 주 독일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은 대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한 해 정부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The Russian ruble is now down to 50%, by 50% since Putin's announced his war. 1 ruble is now worth less than 1 American penny. 당장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에 이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국가부도 직전 단계인 C로 6단계 강등시켰습니다. 다만 원유 금수 조치는 공급망 축소에 따른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세계 경제에도 파장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이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채널A의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2가 새벽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금 그대로 계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특집 뉴스에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개표 방송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